12일 최고위원 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승부수가 될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회 비준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국회 비준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정략적인 것을 넘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비용 축에서는 남북 경협사업 소요 예산과 관련 2,900억 원 내외에 불과한 일부 초기 예산만 적시한 것인데 마치 이것을 전체 예산인 듯 그간 다수의 민관연구소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사업에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로와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14선언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선언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치는 150조에서 200조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산 2,900억 원만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들을 눈가림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몇백조가 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좌파 정권답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들과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고 일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개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평양회담에 가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북한 김정은에게 바칠 진상품,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반 방북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길 바란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도 보수 야당은 졸속이라고 반대 중인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의 언행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맹 비난하는 것도 부족해 국회와 야당을 그들의 적폐청산 사업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정치가 아닌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도 실종됐고 교육도 실종됐지만 정치는 아예 실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입니다. 내로남불에 빠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후보로서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도덕성이 갖추어져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 전입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들이 기준으로 잡은 2005년 7월 이후 2번에 걸친 위장 전입을 했고 총 7차례 위장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내용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고 그 추락은 꾸준히 지속될 것입니다. 경제는 완전히 뒷전이고 김정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얼못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문재인 얼마 못 간다는 뜻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경고, 애국 국민과 태극기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홍준표에 이어 또다시 막말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려 하는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말이 태극기 우파 국민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걱정해야 합니다.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보수 전체가 수구, 냉전, 반공, 박근혜로 몰아가는 극우 보수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공을 말하는 것이 극우 보수 프레임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적화시키고자 하는 김정은 3대 세습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공을 극우 보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극우라는 개념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 2년에 걸쳐 태극기를 든 국민들을 폄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칼 꽂은 배신자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 칼을 꽂고 탄핵시킨 그 시점부터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의 개념을 버린 것입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김무성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와 같은 배신자들을 복당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 중 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안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수의 입은 사진을 보며 시시덕거린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사람을 내쫓는 것입니다. 또한 당 조직을 장악해 배신의 거두 노릇을 한 김무성 의원을 내쫓아야 합니다. 보수파 국민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홍준표 전 대표도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김무성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를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내보낼 것인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 세 사람이 출당 조치된다면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발언에서 보이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한계와 그와 극당파가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에서 우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막말과 태극기 폄하 발언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국민을 속이지 말라.
오늘 신문에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해체를 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로 갔다 온 정의용 실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언론은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사실상 폐기했는데 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후에 그러나 북한은 SLBM 관련 시설과 한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로켓 엔진 실험을 하던 곳을 그대로 놔둔 사실이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전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북한은 ICBM 시험장 동창리에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언론이 정의용 실장과 김정은의 말을 확인 없이 보도했습니다. 미 NBC 방송이 미 정보기관을 통해 올해 5개에서 8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이들은 핵무기 제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달의 남북 정상회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핵시험장에서 핵무기 제조를 올해 5개에서 8개 정도 했고 미사일 시험장 완전 해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만난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핵화 문제는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만나서 김정은의 거짓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발표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김정은의 말에 속고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정상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고 믿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평양을 가면 절대적으로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정부의 이 상황을 확인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